2부에서는 8월 13일 화요일 글로벌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란 문제 먼저 볼 텐데요. 지금 현재 이란은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호를 억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유조선도 한 대 억류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은 이란의 그레이스 원 유조선을 지금 억류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날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란 관리가 영국 관리들이 문제 해결의 뜻을 표현했다. 이란과 영국이 지금 영국에 억류되어 있는 그레이스 원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사태 해결을 위해서 서류를 영국과 이란이 교환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국령 지브롤터 해상에서 납포된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원은 이제 풀릴 것이다. 다시 이란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이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영국에서는, 즉 지브롤터 당국은 이란 매체 이 보도를 부인했죠. 대신에 긴장을 완화하는 데는 지금 두 나라가 노력 중이다라는 내용은 전달했습니다. 이란이 문제 해결의 뜻을 표현했다. 서류를 교환했다. 이게 너무 앞서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질러놓고 영국을 압박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레이스 원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풀렸다라는 건 아닌 거죠. 이란도 지금 언론 플레이를 좀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총리가 둘이 통화를 했다. 그 통화 내용을 보면 보리스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저 노딜 브렉시트 지금 이렇게 진행 중이고요. 라고 얘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리스 총리에게 나는 영국의 브렉시트를 격정적으로 응원한다. 노딜 브렉시트도 난 지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메이원티,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죠? 미국 입장에서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분리되는 순간에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면 지금 노딜 브렉시트까지 감수하고도 저렇게 유럽연합을 굳이 나오겠다고 하는 영국을 보면 이런 거죠. 그래, 빨리 나와라 좀 잡아먹자. 이런 느낌인 거겠죠. 일단 유럽연합 내에서 유럽연합과 미국과의 어떤 그 FTA 그런 무역협상, 자유무역협상의 어떤 룰에서 영국이 이제 탈피를 하게 되는 거고요. 단독 국가로 이제 나오게 되면 당연히 미국과 영국의 자유무역협상이 진행이 되겠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고 돈 타령하고 있고 방위비에다가 이런 얘기하는 돈 거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는 영국이 지난번에 멕시코 못지않게 상당히 만만한 먹잇거리라고 아마 보여질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이 브렉시트 되는 거 응원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노딜 브렉시트는 더 응원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노딜 브렉시트까지 감수하겠다는 이 보리스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영국 입장에서는 유럽연합과 이혼하고 좀 뭔가 이제 순간적으로 외롭고 동떨어진 것 같고 자기 혼자 이렇게 사막에 이렇게 땡 하고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낄 테니 미국한테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을 미국은 철저하게 이용할 겁니다. 자, 보리스 총리는요. 유럽연합과 자유무역 협정 체결이 현재 가장 필요하다. 자, 기존 유럽연합과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수정도 필요하다. 자, 노딜 브렉시트는 불사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FTA 체결 의지 있다.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쉽지는 않을 거야. 내가 미국인들을 경험해 봤는데 말이지, 미국인들은 매우 터프한 협상가라서 쉽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매우 어려운 흥정이 되겠지만 나는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도가 나오고 얼마 안 있어서 11월 1일부터 즉 10월 31일 어떻게든지 이제 영국과 유럽연합은 이혼을 하는 거죠. 합의 없이 되든 합의하든 노딜이 되든 어쨌든 간에 일단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미국이 1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양자 무역 합의, 지금 영국과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8월 말에 프랑스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거기서 미국과 영국이 두 나라의 자유무역 협상에 대한 로드맵을 선언할 방안을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예, 영국은 그냥 잡아먹힐 가능성이 좀 농후하죠. 자, 홍콩시로 좀 넘어가 보면은요. 지금 시장에서는 홍콩 시위가 블랙스완이다. 그러니까 새롭게 이 글로벌 증시에 큰 타격을 준 아주 상당한 위험 요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홍콩 시위대 공항 점거에 대해서 테러리즘 증후가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했고요. 홍콩은 중국 정부가 시위대를 무력 진압하기 위해서 무장 경찰 등을 홍콩에 보내기 임박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는 중국 정부가 홍콩을 만약에 무력으로 접수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들이 홍콩에서 자금을 빼서 홍콩 경제가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감도 보도했습니다. 자, 7월 말에, 그러니까 8월 초에 시작된 그 중국의 비공식 회의, 보도도 안 되고, 그다음에 공개되지도 않고 하는 중국의 비공식 회의, 베이다이허가 이제 이번 주에 끝나게 되는데, 지난번 베이다이허 이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뭐 중국의 지도부가 지금 미국과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서 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아마 압박을 받을 것이다. 지도력의 어떠한 그 지도력을 의심받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홍콩 시위 문제도 포함이 됐었죠. 그러나 제가 그때 베이다이어 회의를 앞두고 시장에서 중국 지도부가 그렇게 뭐 압박을 받을 거다, 의심을 받을 거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웃기는 소리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어찌 보면 중국 지도부에다가 더 힘을 실어주면 실어줬지, 중국이 그렇게 뭐 중국 공산당 지도부를 니네 왜 무역 협상을 미국이랑 그따위로 해, 뭐 홍콩 문제를 왜 저렇게 해, 이런 식으로 비하기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의 기제를 잘 살려서 더욱더 강경하게 집중시킬 것이다. 이게 어찌 보면 자유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의 차이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콩을 사주지 않으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었고, 뭐 그런 와중에 어찌 보면 제가 그 지도부와 함께 그 베이다이허의 회의에 참여하는 그 전문가 입장이라면, 지금 중국 지도부 잘하고 있어 라고 박수 쳐줄 상황이었었거든요. 그게 뭐 지도부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홍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야, 더 압박해, 뭐 무력으로라도 진압해, 여기서 만약에 홍콩 시위 문제를 잘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중국한테 밀리는 거야, 이런 결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래서 이번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홍콩 시위와 관련돼서 병력 투입을 통한 무력 진압하자,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난 게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7일 혹은 다음 주 대규모 진압작전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이번 주에 베이다이허 회의가 끝납니다. 만약에 진짜 중국이 무력으로 진압을 한다. 그러면 결국 이젠 중국과 서방 세력의 어떤 대결 국면으로 홍콩 문제가 좀 확산될 수 있고, 그렇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르헨티나도 그렇고요. 아르헨티나도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고요. 영국도 브렉시트와 관련돼서 영국의 경제 성장률도 좀 악화되고 있고요. 뭐 좀 넓게 보면 지금 이 싱가포르까지 홍콩 문제 같은 경우도 중국도 경제가 예전보다는 둔화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홍콩 문제 같은 정치적인 문제가 또 여러모로 힘들게 하고요. 제가 제 후배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인생이 참 어렵고도 힘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게 뭐냐면, 글쎄 저 같은 경우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살면서 어떠한 이제 안 좋은 일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하나 빵 터진 다음에 힘들어 죽겠어, 나 죽을 것 같아,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꺼이꺼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죽겠다, 이제 하나 해결했다, 그러면 또 다음 문제가 빵 터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숨 쉴 수 있는 좀 공간을 주면서 텀을 주면서 안 좋은 일들이 이렇게 차례로 발생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겪은 바로는요. 어떤 문제가 빵 터지면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불꽃놀이처럼 일들이 터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꽃놀이 보면 하나만 빵 터지는 게 아니라 하나 뿅 올라가서 공중에서 빵 하고 터지면 그 불꽃이 사그러들기 전에, 즉 공중에서 예쁜 꽃으로 피어 있을 때 다른 불꽃이 뿅 올라가서 빵 터지고, 그죠? 저는 나쁜 일들이 그렇게 터지더라고요. 즉 숨 쉴 틈이 없이 뭔가 내가 이렇게 숨을 쉰다든가 아니면은 한숨 돌리는 그런 여지가 없이 정말 정신없이 사람을 휘몰아치더라고요. 돈 문제부터 시작해서 법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기타 등등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것처럼 제가 지금 요즘 들어서 이제 경제에 대해서 체크하고 또 경제에 대해서 체크하다 보니까 또 정치적인 상황, 외교적인 상황도 다 지금 이렇게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앞서서 엉망진창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막 뒤죽박죽 엉망진창 된 거죠. 2011년도에 그리스가 디폴트 우려감이 있었을 때 워낙 가장인 독일이 워낙 경제가 어느 정도로 괜찮았기 때문에 2010년도에 유럽발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만 워낙 가장인 독일이 굳건하다 보니까 버틸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가장인 독일이 흔들리고 있고 제가 유럽을 콩가루 집구석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들내미 새끼는 집 나갈 생각하고 있고 집 나갈 때 자기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 다 그냥 집에 있는 뭐 햇반이라든가 스팸까지 그냥 쌤까지 다 그냥 챙겨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영국과 가뜩이나 돈이 없어 죽고 이제 아빠가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 딸내미들은 아빠 눈쌍꺼풀 수술해줘.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지금 유럽연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뭔가 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터지는 거를 보면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맞물려서 너무나 혼란스럽게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죠. 뭐 넓게 보면 중국도 마찬가지죠. 영국도 마찬가지죠. 뭐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많죠. 자, 제가 조금 전에 홍콩 시위가 블랙스완이다라고 하는데 싱가포르 2분기 경제 성장률이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3.3 확정치 발표했습니다. 속보치가 마이너스 3.4였으니까 뭐 속보치보다는 0.1%좀 낮다라고 하지만 지난 1분기에 싱가포르의 경제 성장률은 3.8% 증가였었거든요. 근데 3.3%에서 지금 마이너스 3.3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어찌 보면. 그리고 이렇게 2분기 경제 성장률 3.3% 마이너스가 나오자마자 싱가포르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제로로 하향 수정해버립니다. 싱가포르 경제가 왜 이렇게 됐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싱가포르가 직격탄을 맞게 됐고 지금 홍콩 정세 불안하고 여기에다가 한국과 일본의 갈등도 문제고 영국의 브렉시트도 문제고 다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싱가포르 경제 성장률 2분기 마이너스 3.3. 홍콩 문제도 그렇고 경제 상황도 그렇고 좋지 않습니다. 자, 미국은요. 미국도 지난 1분기 GDP 경제 성장률 3.1% 확정치가 발표됐습니다만 2분기 속보치가 2.1이었죠. 자, 이제 과연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2.1%가 확정이 될지 만약에 1.9%가 나온다든가 이러면은 미국 상황도 뭐 지금도 엉망이지만 더 엉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정치와 경제가 뭐 모든 면이 맞물려서 마치 악재가 한꺼번에 터지듯이 불꽃놀이 터지듯이 지금 정신없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은요. 자, 이날 미국의
13일 뉴욕 증시는 1%대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왜? 미국과 중국이 2주 내에 다시 재통화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리고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13일 날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왜 9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 3천억 달러에 대해서 10% 관세 부과하기로 했잖아. 그거 휴대폰 같은 일부 품목은 그 3천억 달러 10% 관세 부과해서 제외시켰고, 그리고 나머지도 9월 1일이 아니라 12월 15일로 유예하기로 했어. 라는 성명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호재를 기다리다, 야, 9월 1일이 아니라 12월 1일이구나. 12월 15일이구나. 그리고 3천억 달러 다 아니구나. 이런 것에 안도해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어. 자, 미국 상무부는요, 건강, 안전, 국가 안보 등과 관련된 제품 등도 추가 관세 적용을 안 한다.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 비디오 게임기, 일부 장난감, PC, 모니터, 신발, 의류 등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자, 3천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근데 휴대폰, 노트북만 사이즈를 놓고 봐서 800억 달러라고 합니다. 즉, 그 얘기는 얘네들은 성명서에서 일부 품목이라고 했지만 품목은 일부일지 모르나 규모가 커서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만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벌써 800억 달러니 나머지 2,200억 달러도 2,200억 달러 중에서 정말 많은 부분이 제외된 거죠. 그러니까 제외될 거라는 기대감이겠죠. 즉 그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으름장을 놓으면서 3천억 달러에 대해서 10% 관세? 이거 종이호랑이였다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과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 제가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라는 얘기하는 거 저는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 양치기 소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사기꾼이라는 거짓말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미쓰리가 몇 달 전에 그랬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콩으로 된장을 쓴다고 해도 안 믿습니다. 이미 저에게는 미쓰리에게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양치기 소년이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하는 쇼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쇼맨십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는 그 단어가 글로벌 경제에서는 매우 위험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매우 이런 것들. 기대감만 키워놓고 나중에는 뭐 정말 별로 정말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빈도시락이 요란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돋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멋져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그런 행동과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흥분하고 사람들이 휘둘리는 거를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그랬죠. 지금 이 모든 상황은 한 명만 끌어내리면 돼요. 근데 지난번에도 중국과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발언들 매우 어마어마한 이런 거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은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쓰면 쓸수록, 트럼프 당신이 굉장히 지금 몰려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과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 중국은 무역 합의를 체결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품목의 관세를 유예시켜준 거야. 그래서 제외시켜준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개똥 같은 소리죠. 이건 정말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자, 중국 상무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에 미국과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3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12월 15일로 일부 관세 제외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중하게 항의했다. 우리 중국이 미국한테 엄중하게 항의했고, 2주 내에 통화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중국이 불쌍해서 중국이 우리한테 좀 살려달라고 그냥 애걸복걸해서 중국 죽을까봐 그냥 내가 중국 불쌍해서 관세 유예해준 거고 연기해준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불안한 사람이 움직이고 약한 사람이 소리 지릅니다. 그죠? 정말 강한 사람은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상대방이 만약에 공격을 하면 그냥 조용히 조지면 되는 거지 그거를 굳이 거기서 큰 소리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엄포를 놓는 것처럼 으름장을 넣는 것처럼 막 크게 그냥 중국을 압박할 것처럼 막 잡아먹을 듯이 3천억 달러 관세를 지금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조용히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중국이 불쌍해서 물러섰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그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그러니까 저는 참 불만인 게 언론에서 너무 친미 언론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미국과 중국의 상황을 풀어나갈 때 중국이 무슨 얘기만 하면은 미국한테 엎드린다고 얘기합니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국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미국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그렇게 막 잡아먹으려고 했을 때 뭐 당장 중국이 꼬꾸라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미 베이다이어에서 베이다이어 회의한다고 했을 때 시장에서는 뭐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뭐 지도자의 뭐 어떤 그 능력을 의심받게 되고 압박받게 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마치 중국 공산당이 붕괴될 것처럼 언론에선 보도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사회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점이거든요. 뭉친단 말이에요, 어쨌든.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퍼스트 아메리카를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쳐도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뭉치는 거지 미국 국민들이 다 뭉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더 힘을 실어줄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불쌍해서 3천억 달러 관세를 유예해주고 연기줬다? 이건 진짜 개똥 같은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홧김에 질렀죠? 왜 질렀습니까,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봐서 왜 질렀는지 아세요? 콩 안 사줘서. 콩을 사줘야지만 트럼프 대통령 표밭에 그 농부의 민심을, 표심을 잡을 수 있는데 중국이 그걸 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안 될까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홧김에 3천억 달러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3천억 달러 관세를 중국에 관세 부과하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 자기한테도 굉장히 위기가 될 수 있다. 왜? 그 3천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는 소비재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소비재에다가 10% 관세를 부과하는 거는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미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이날 발표된 7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지난주에 발표됐던 생산자 물가지수는 부진했지만 이번 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는 0.3% 증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번에 2천억 달러 관세 5월 달에 10%에서 25% 관세 인상했잖아요. 그게 이제 시장에 반영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나온 얘기가 뭐냐면 12월 15일로 연기해준 이유가 만약에 진짜 9월 1일부터 3천억 달러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제 11월 달에 미국의 대대적인 쇼핑 시즌이 다가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미국 소비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자, 연말이면요, 여러분. 당장 내년도 대선과 이제 직결됩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연말에 소비가 안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뭔 문제가 생기면 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한테 뒤집어 씌웠습니다. 제롬 파월 저 새끼가 작년에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했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모든 문제점은 이제 부메랑이 돼서 트럼프한테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근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거 몰랐습니까? 그 3천억 달러의 제품에 소비재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3천억 달러 관세 부과하는 거 쉽게 그 카드 못 쓸 거라고 했죠. 왜? 그 카드를 쓰는 순간 트럼프한테 본인한테도 불리하니까. 근데 트럼프가 홧김에 쓴 거예요. 쓰고는 지금 후퇴한 겁니다. 지난번에
이란과의 긴장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버튼 10분 전에 취소했다고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랬다 저랬다 막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불안해해요. 신뢰가 안 갑니다. 저 사람 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이란과의 문제에서 공격 버튼을 뭐 누르기 10분 전에 취소했다. 이번에도 지금 9월 달부터 관세 인상하기로 했다가 뭐 중국이 불쌍해서 일부 면제해줬다고 하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흔들리고 있고 미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상승했지만 그 상승은 뭐냐면 워낙 시장에 호재가 없다 보니까 그 작은 것 하나가 빛을 발해서 1%대 상승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미국 경제도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차이가 0.1%에서 0.062%로 축소했습니다.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에 가장 지금 좁은 폭, 금리 차이가 지금 축소됐어요. 자, 시장에서는 역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전될 거예요, 아마. 자, 뭐 때문에 이러냐. 이 미국 지금 2년물과 10년물 이 금리가 이렇게 된 상황이 뭐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홍콩의 반정부 시위 격화, 아르헨티나 좌파 정권 재등장 가능성,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이탈리아 연정 붕괴, 한국 일본과 갈등, 독일의 경기 부진. 자, 우리가 지금 리스크를 이렇게 따지고 보면요. 미중 무역 분쟁, 홍콩의 반정부 시위 격화, 아르헨티나 좌파 정권 재등장 가능성 이렇게 따로 놓고 보면 다 다른 문제들처럼 보이지만 이게 결국에 다 뭐 때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들 국가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지금? 물론 정치적인 뭐 불안감 이런 것도 있지만 경제 성장률이 예전보다 안 좋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2008년도 FOMC에서 금리 인하한 거는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금리 인하라면 지금 우리가 금리 인하를 이렇게 간곡하게 바라고 있는 이유는 기아에 허덕이는 게 아니라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빵빵한데 다시 배고픈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보니까 더 이렇게 강력하게 더 이렇게 세게 원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특히 이 모든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 이미 미쓰리한테는 양치기 소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하는 뭐 매우 이런 발언 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취임 이후에 12,000번이 넘는 거짓말을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 팩트체크 팀이 분석했습니다. 8월 5일이 되면 8월 5일 날 취임 928일째가 됐는데 이미 그때 거짓말을 12,019회 했대요. 하루 평균 13번 한 꼴이라고 합니다. 앞선 지난 4월 26일 기준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또 한 번의 팩트체크를 했었었는데 그때 만 회를 초과했대요. 그러니까 4월 26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거 보니까 하루에 12번 꼴로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8월 5일 기준으로 4개월 만에 분석을 해봤더니 하루에 12번의 거짓말이 13번의 거짓말로 늘어났다는 거죠. 왜요? 왜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말이 더 많아집니까? 거짓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하나의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7개, 8개의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자신이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시장만 신뢰하지 않나요? 예. 국민들도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읽었다. 어이구 너 연준 금리 인하 시키려고 자꾸 그러는구나. 그 마음을 읽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해도 이제 시장이 별로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누가 이제 믿질 않느냐? 미국 국민들이 믿지 않겠죠. 자, 가장 빈번한 분야의 거짓말은 이민 관련된 거짓말인데 12,000건에서 20% 정도 이민과 관련된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국경 장벽이 건설되고 있다. 이거를 190번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콘크리트 장벽 예산 의회에서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멕시코와 이렇게 말뚝 같은 거 박아두고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울타리 채워놓은 걸 가지고 장벽이라고 거짓말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역과 경제, 러시아 스캔들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요즘에 멜라니아 그 여사 얼굴을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유, 트럼프 대통령 같은 남자랑 살기 참 힘들겠다. 저 두 사람 왠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끝나면은 둘이 이혼할 것 같아.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불안하면 움직인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더 불안해질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더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일 거고요. 예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할 때마다 시장이 휘둘렸지만, 우리가 예전에는 유동성을 우리가 컨트롤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유동성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것처럼,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했을 때 우리는 휘둘렸지만 이제 시장은 내성이 생겨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불안해할 거고, 불안하면 본인이 더 많이 흔들리겠죠. 그게 삶의 어떤 그게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날 뉴욕 주식시장이 1% 이상 상승했다고 여러분들 흥분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자, 그랬죠? 제가 이번 주에 한 주 어떤 상황을 전해드리면서 보이지 않는 악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보여주고 있는 매물이 무서운 거다. 지금 워낙 호재가 없다 보니까 아주 작은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더 오버해서 상승합니다. 왜 오버해서 상승할까요? 내 물량을 그 상승에다가 던지기 위함이겠죠? 그게 뭡니까? 바로 매물입니다. 매물의 무서움 때문에 시장이 힘들어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미국 증시 상승했다고 너무 흥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승은 누리시긴 누리세요. 그 영혼은 팔지 마시라는 거죠. 자, 저는 8월 15일 광복절날 뵙겠습니다. 광복절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휴장입니다만 미국 주식시장은 열리기 때문에 미국 주식 증시와 글로벌 이슈 체크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화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